안녕하세요. 저는 코드 스테이츠 23기 루돌프 팀에서 시네필 서비스 발표를 맡은 이형우입니다. 그럼 루돌프 팀의 서비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팀원 소개, 서비스 소개, 사용 스택, 시연 영상 순으로 진행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팀장인 저와 치원님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치원님은 안 계셨으면 이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었을까 싶을 만큼 프론트엔드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백엔드에는 수민님과 성공님이 맡아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수민님은 API 작성과 OOS를 주로 맡아서 진행해 주신과 동시에 저희 팀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도 해주셨고, 성공님은 디플로이먼트를 주로 맡아 진행해 주시면서 든든하게 팀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시네필이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의 기획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명인 시네필은 프랑스어로 영화를 뜻하는 시네마와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접미사 필이 합쳐져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즉 영화광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영화 생활로 영화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어떤 영화가 볼만한지 찾기 위해 우리는 보통 인터넷 검색을 통해 후기글을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후기들은 너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고, 영화의 스토리는 어떤지, 주인공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영화 정보 또한 별도로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영화에 대한 후기나 감상평 등 영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유저들이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화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후기 찾아, 영화 정보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의도에서 이번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 스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에서는 메인으로 리액트를, 스테이트 관리를 위해 리덕스를 사용하였고, 리덕스 썬크와 같은 미들웨어들도 사용하였으며, 글쓰기와 채팅을 위해 퀼과 소켓 IO를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는 Node.js 익스프레스 환경에 MySQL과 SQLize를 사용하였고, 배포를 위해 AWS3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는 보통 모든 기능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가장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처음 유저가 들어왔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지 알 수 있어야 하죠. 따라서 화면 제일 상단에 동영상을 틀어서 한눈에도 영화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 줄 알게끔 하였고, 그 위에 인상적인 문구를 넣어서 부연 설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영화에 관심 있는 유저들이 방문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 중간에는 현재 상영 중인 영화들 중에 박스오피스 상위권의 영화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슬라이드 형식으로 적용하여 현재 어떤 영화들이 인기가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유저가 특정 영화와 관련하여 글을 작성하면 그 영화의 포스터를 메인 화면에 렌더링하여서 포스터를 클릭하면 유저가 작성한 글을 볼 수 있는 카드 섹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 기능 설명 시연에서 다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시연입니다. 따로 페이지 이동 없이 깔끔한 모달창이 팝업되며 여기에 이메일, 패스워드, 닉네임, 성별, 연령대를 입력한 후 가입합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과 동일하게 모달창으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소셜 회원가입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으로 가능하며 시연은 네이버를 대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는 시연입니다. 가입된 회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마이인포 페이지입니다. 마이인포 페이지에서는
비밀번호는 물론 그 외 회원가입에 입력했던 개인정보를 모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메인 기능인 글쓰기 시연 영상입니다. 유저가 글을 쓰고 싶다면 우선 어떤 영화와 관련하여 글을 쓰고 싶은지 영화 제목을 검색한 후 그 결과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선택합니다. 그 후 제목과 본문을 입력하고 서밋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글이 게시되면서 자동으로 본인의 글이 화면에 렌더링 됩니다. 이때 검색한 영화의 제목, 감독, 배우와 같은 영화 관련 정보가 먼저 화면에 나오게 되고 글의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 첨부도 가능합니다. 텍스트만 있다면 자칫 단조로울 수도 있을 텐데 이미지와 함께 게시한다면 유저가 더욱 재미있게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에는 링크도 삽입하여 글과 함께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라는 매체 특성상 영상 공유가 가능하여야 더 활발한 서비스 사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영상 링크도 첨부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들끼리 트레일러 영상을 공유하거나 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유저들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하면서 유저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유저가 작성한 댓글에 좋아요로 호감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드라는 섹션에서는 유저들이 쓴 글들이 리스트 형태로 모여 있으며 이 중에 읽고 싶은 글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보드에서 유저들이 쓴 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메인 페이지에 렌더링 되어 있는 포스터를 클릭해서도 다른 유저들의 글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글쓰기와 댓글을 통한 유저들 간의 소통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채팅창도 구성하여 서비스에 동시 접속 중인 유저들끼리 보다 가볍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비스 시연 마무리하겠으며 다음으로는 Q&A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엔드에서 여러 가지 스택을 사용하셨는데요. 해당 스택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스택 사용 후기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저희 팀의 수민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마이크 여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일단 어떤 스택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 첫 번째 프로젝트 할 때 프론트엔드를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해서 백엔드에 대한 어떤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택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번에 사용했던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노드.js, 시컬라이즈, MySQL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었어요. 일단 할 수 있는 거를 사용한 게 일단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백엔드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뭔가 스키마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줄 건지, 그다음에 관계 설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는데, 시컬라이즈 같은 이제 ORM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문서가 너무 이제 불친절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지만, 이제 데이터를 SQL 문으로 다룬다는 거는 너무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적응을 하고 나서는
ORM 없이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되게 편하다는 걸 느껴서 네, 그렇게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로컬 환경과 배포 환경의 차이로 인해 겪으셨던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성공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성공님 잠깐 마이크 켜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로컬 테스트에서 이제 전부 다 되는 걸 확인을 하고도 이제 빌드를 해서 올리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한두 번 겪은 내용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백엔드를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론트엔드 쪽이 확실히 약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파일을 받아서 어느 쪽을 수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혼자서 열심히 뭐 해결을 하려고 해봤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그런 상황을 이제 겪을 때마다 프론트 쪽이랑 이제 잘 소통을 해서 문제 해결을 넘어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좀 배웠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서 한다고 프로젝트가 전부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가장 많이 느꼈고, 그리고 배포 환경에서의 이제 컴퓨터와 제 컴퓨터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점에서 생기는 어려운 점은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리덕스를 사용하면서 혹시 사용에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치원님 마이크 여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리덕스를 사용한 계기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리덕스를 사용한 이유는 리액트만으로 상태 관리하기에는 너무 컴포넌트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관리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리덕스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네, 리덕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서버의 MVC 패턴 같은 디자인 패턴을 약간 사용을 해야 좀 수월하게 관리가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덕스 패턴이라는 리덕스 관련한 디자인 패턴을 이용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컨테이너라는 것과 이제 컴포넌트라는 것과 모듈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각각의 기능을 이해할 때 조금 왜 이런 기능을 하는 그 공간이지? 라는 의문을 많이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다 그 공간을 나눠 놓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조금 힘들었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미드레이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좀 낯설어서 조금 그 부분에서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그 엑시오스 같은 여러 것들을 사용할 때 그 컴포넌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했었는데 리덕스 패턴 같은 경우에는 모듈스 안에서 거기서 엑시오스를 거기서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루돌프 팀의 시네필 서비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